그럼 먼저 2부 첫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광복 이후 남북한의 고대 사관이란 주제로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내일부터 가야 답살 가는데 그 태풍이 온다 그러니까 어떡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만주 영하 30도로 다 답사 다녔는데 태풍이 뭐 별거겠느냐 했는데 오늘 여기 와보니까 이 폭풍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열기를 모아서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 세대에 바로 식민사관을 끝장내고 우리 진정한 역사가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자리 잡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역사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이 조선 총독부 역사학, 식민사학, 토해사학이 어떻게 한국사에서 살아남고 소위 아직도 주류 행세를 하는지 그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 가장 핵심 구조가 바로 이 분단에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이 수천 년 동안, 반만 년 동안 하나였다가 이제 갈라진 지 74년 지났는데 두 남북의 역사관이 얼마나 지금 달라져 있는지, 그럼 과연 어느 쪽이 이 고대사회관에서 이 식민사학을 타파하고 새로운 역사관으로, 독립운동가의 역사관으로 무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민사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일제 식민사관의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군은 허구인물이라는 단군 부인론, 또 하나는 고대 중국이 한반도 북부를 차지했다고 하는 한화군 한반도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야마도회가 4세기 후반부터 6세기까지 한반도 남부 가야를 점령하고 그곳에다가 임나를 설치했다는 임나 일본부설, 요 세 가지가 조선 총독부 역사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역사관에 대해서 남북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방 공간에 나만 할 거 없이 그 당시는 이제 그 해방 직후에 남북한 역사학계에 세 학파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민족주의 역사학계, 바로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계승한 민족주의 역사학계가 있었고, 또 하나는 사회경제사학계, 그러니까 마크스의 그 유물론, 사적 유물론을 신봉하는 사회경제사학계가 있었고, 요 두 학계는 다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그런 학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세 번째로 일제 식민사학계, 그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에 가담해가지고 우리 역사를 일본인의 관점에서 왜곡한 요 세 가지 학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민족주의 역사학계, 지금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 민족주의 역사학계, 역사학을 계승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역사학파를 계승한 대학이나 사학관은 전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저 사회경제사학계는 어떻게 됐냐면 남북 분단 직후에 북한에서는 역사학을 체제 경쟁의 주요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있던 역사학자들을 다 이제 파견원을 보내서 월북을 종용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종용에 의해서 월북했던 백남훈이라든지 박시영이라든지 김석형이라든지 이런 유수한 역사학자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역사학의 중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족주의 역사학계도 사라지고 남한에선 사회경제사학계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에 근무했던 이 식민사학자들만 살아남아가지고 이 총독부 역사학을 실중주의라는 명칭으로 딱 이름을 바꿔가지고 오늘날까지 완벽한 카르텔을 이루어서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뭐 검찰의 그 조직 그 무섭게 생각하시죠? 이 식민사학계가 이 검찰 조직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강한 그 카르텔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파를 해체하기가 대단히 힘든 겁니다.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는 이 홍기문이라는 분이 그 벽초홍명이 임꺽정전을 쓴 벽초홍명이 선생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이제 1949년도에 일제가 왜곡한 역사학이 뭐냐? 첫째가 바로 한사군 한반도설이다. 한사군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는 한반도설이다. 두 번째가 임나 가야설이다. 라고 천명을 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북한 역사학계는 6.25 남침 전해에 바로 1949년도에 요 두 가지와 아까 말씀드린 단군 부인론 요 세 가지를 북한 역사학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설정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요 첫 번째 이 고조선 위치 논쟁이 곧 한사군 위치 논쟁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북한의 역사학자들 중에 문헌으로 역사를 주로 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한사군이 고대 요동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자료에 낙랑군은 요동에 있다 거듭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은 일제 식민사학이 왜곡한 유물들, 유적들 이게 일제가 왜곡한 거를 모르고 유적들을 보면은 평양에 낙랑군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해가지고 북한학계에서 해방 이후부터 아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논쟁 와중에 리지린이라는 학자가 북경대에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당대의 최고였던 중국 역사학계의 최고였던 이 고일강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고일강을 지도교수로 고조선에 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일강이라는 지도교수는 중국의 그 유명한 고사비안 학파라고 있는데 이 고사비안 학파의 지도교수인데 낙랑군은 평양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당대 중국 최고 학자를 상대로 리지린이라는 이 북한의 역사학자가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1961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북경대 대학원에서 받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남북한 통틀어서 최초의 역사학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그 이병도 씨라는 사람이 받은 그 박사학위 논문은 뭐냐면 1948년에 고려시대에 관한 책을 자기가 써놓고 그걸 갖다 1952년에 이미 4년 전에 출판한 책을 갖다 자기가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고 자기가 심사해서 받은 가짜 박사예요. 이 책이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 이 책이 남북한을 통틀어서 최초의 역사학 박사 논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서기전 5세기, 4세기 때까지는 고조선의 강역이 지금의 하북성 난하까지 걸쳐져 있었고 그리고 그 서기전 3세기, 2세기 때까지는 고조선의 강역이 지금의 대릉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저희 관점하고 조금 이제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1961년에 그리고 이때 한사군은 요동에 있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지린이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평양에서 1961년도에 열린 평양에서 고조선에 관한 과학 토론회에서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설명을 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북한학계는 1961년에 한사군 한반도설, 낙랑군 평양설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1961년에 한사군은 요동에 있었다라고 하는 한사군 요동설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1961년도에 한사군 한반도설을 다 끝장냈는데 우리는 2017년에 저 한국일보에서 저 조태성 기자라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젊은 학자들, 무서운 아이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들을 갖다가 혹자는 뭐 홍위병이라고 하는데 홍위병이 아니에요. 홍위병은 뭐냐면 기존의 체제를 뒤집자 하는 사람들이 홍위병이었지, 이 사람들은 조선통독부 역사관은 영원하다 이거 주장한 사람들이니까 홍위병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2017년 한국일보에서 나와서 이야기한 걸 보면 저 기자가, 조태성이라는 기자가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에서 논란이 됐던 낙랑군 위치 문제는 어떻게 보나라고 하니까 안정준이라는 젊은 학자가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건 우리뿐 아니라 제대로 된 학자는 모두 동의한다. 100년 전에 이미 논증이 다 끝났다.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김재원이라는 젊은 학자가 100년 전이라고 하니까 자꾸 친일사학 소리 듣는다. 하하. 그러니까 규경량이라는 학자가 그러면 200년 전 조선 실학자들이 논증을 끝냈다라고 하자. 이건 학문이 아니라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 전에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건 이미 끝났다. 제대로 된 학자는 다 동의한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미 58년 전에 1961년에 낙랑군은 요동에 있다라고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거짓말까지 시키는 겁니다. 요 바로 안정준이라는 사람 100년 전에 논증이 다 끝났다라고 한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북한 학계의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안정준이라는 사람이 요 역사비평이라는 데에다가 2016년에 뭐라고 했냐면 일제 시기에 발굴한 낙랑지역 고분의 수는 70여 개에 불과한 반면 해방 이후 북한에서 발굴한 낙랑 고분의 수는 1990년대 중반까지 무려 3천여 개에 달한다. 현재 우리가 아는 낙랑군 관련 유적의 대다수는 일제 시기가 아닌 해방 이후에 발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북한에서 해방 이후에 3,000개의 고분을 발굴한 결과 북한에서도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라고 주장한다고 2016년도에 역사비평에 썼어요. 그럼 과연 북한에서는 진짜 뭐라 그러느냐? 이게 북한의 리진순이라는 학자의 책입니다. 해방 전에 일제 어용사가들은 우리 민족사의 첫머리인 단군조선의 역사를 말자라는 한편 평양 일대의 낙랑무덤을 한나라 낙랑군 시대의 유적으로 왜곡 날조하면서 그것을 기초자료로 하여 한나라 낙랑군이 평양 일대에 있었다는 낙랑군 재평양서를 조작해냈다. 북한에서는 낙랑군 재평양서를 조작해냈다라고 말하는데 이 남한의 식민사학자들, 강단사학자들 북한도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버젓이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되니까 분단 장사꾼들이 많잖아요. 이 분단 장사꾼의 최정점이 식민사학자들입니다. 이렇게 뻔뻔히 북한의 역사학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안 본 게 아니에요. 안정준이라는 사람이. 자기 논문에 바로 이 리준순이라는 사람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버젓이 거짓말로 자기네 학문적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61년도에 북한 학계에서는 이미 정리가 끝난 한학은 한반도서를 아직까지도 남한 학계는 정설이라고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임나일본부설은 뭐냐? 남한 강단사학자들 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임나일본부설 극복했다 그래요. 다 극복했다. 극복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북한 학계와 남한의 민족사학자들은 임나를 어떻게 보냐면 임나는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이다, 분국이다 이 주장이에요. 이게 1963년도에 그 월북했던 김석형이라는 학자가 삼한삼국의 일본 열도 분국절이란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일본 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임나는 가야가 아니라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 분국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남한 강단사학자들은 총론으로는 임나일본부설 다 극복했다라고 말하고서는 강론에 가면 가야는 임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을 다 속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럼 일본 열도의 임나의 위치가 어딘가라고 하면은
남한의 민족사학자들 상당수는 대마도라고 보는 반면 북한학계에서는 일본의 오카야마 현이라고 있습니다. 강산현 그 일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보시면은 임나 위치에 대해서 남북한의 여러 학자인데 일본인들과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은 전부 다 임나가 가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의 강단사학자들 사이에서 묘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까 동북아 역사 지도에서 4세기 지도를 그리면서 나랏돈 47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 4세기 지도를 그리면서 한반도 남부에 신라도 안 그리고 백제도 안 그리고 다 안 그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4세기 말 5세기 무렵부터 갑자기 대가야를 크게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야가 경상남북도뿐만 아니라 그 충청도, 전라도까지 걸쳐 있던 제국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 사람들이 가야사마라는구나 이렇게 듣죠. 이 사람들은 가야사마라는 게 아니에요. 임나사마라는 게예요. 야마도에서 지배했다는. 그래서 남한의 강단 식민사학자들하고 그다음에 일본인 구급파 학자들은 전부 다 임나가 가야라고 주장합니다. 그 반면에 남한의 민족사학계와 그다음에 북한학계 전부는 그 임나는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북한학계는 김석형이 만든 이 분국절을 조이승이라는 학자가 계승해가지고 저 임나 일본부 그 해부라는 그런 책을 냈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냈습니다. 남한학계 이야기는 그냥 총론으로 임나가 가야다. 그럼 임나와 가야가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시간이 뭐 짧아갖고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너무 많아요. 그런 거 너무 많은 그 설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고 그냥 임나가 가야다 이렇게 통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보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왜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건너가서 설치한 분국, 소국이 오카야마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제가 그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도 번역해서 출간을 했고 올해 바로 이 임날본부 해부도 제가 해제를 달아가지고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카야마 이 답자를 가보면은 그 오카야마에 저 거대한 저런 고분이 있어요. 저 고분이 북한에서는 전부 다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만든 고분이라는 거고 저런 고분들에서 가야계 유물이 엄청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카야마에 가보면 키노조라는 성이 있어요. 해발 397m인데 그 꼭대기 성인데 요 보시면 저 판촉했지 않습니까? 이 흙을 갖다 다져갖고 돌처럼 아주 그 단단하게 만들었잖아요. 저게 바로 그 고대 가야가 저 지역을 지배할 때, 임나로서 지배할 때 만든 산성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산성에는 아무리 높은 꼭대기에도 반드시 물이 있어요. 제가 저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저 답사 가서 물 흐르는 걸 이렇게 사진 찍은 건데요. 항상 그 성 위에 물이 있습니다. 저런 성을 갖다가 일본에서는 뭐 힐롱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선식 산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런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 분국, 식민지가 임나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자세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 강단사학계는 임나는 가야야 그냥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한의 고대 사관을 비교해보면은 북한 역사학은 단군 신화론 다 사실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낙랑군 평양설 이거는 1961년도에 다 해체했고 임나 가야설도 1963년도에 다 해체했어요. 그런데 남한 강단사학은 아직도 버젓이 TV에 나와서 단군은 가짜예요 주장하고 낙랑군은 평양했어요 주장하고 임나는 가야입니다. 아직도 이걸 갖다 정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사상, 역사학 사상 아주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대에 직접적인 지배하에 있을 때 저런 주장하는 거는 이해갈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우리가 해방된 지 지금 74년이 지났고 요즘 막말로 여러분 예전에 70년대만 하더라도 일제 가전제품, 일제 자동차 하면 다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일제 가전제품하고 우리나라 가전제품 두 개 중에 하나 가져가라 그러면 여기서 일제 가져갈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장했는데 이 역사만큼은 아직도 일제가 최고다, 일본이 최고다 하는 총독부 역사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사업, 우리나라가 계속 혼란되고 뭐하고 하는 핵심 이유는 바로 이 일제 식민사학을 극복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역사관만 바로 서면은 그렇게 안 돼요. 북한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대하는 거 보면은 북한이 남한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 뿌리가 바로 역사관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빨리 근현대사가 아니라 이 고대사 관련한 일제식민사관을 청산을 하면은 남북이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화해가 될 수 있는 그 뿌리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 이 분단사학을 극복하고 통일사학을 정립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는 길이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